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속지마 보이스피싱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철저하게 여러분을 속일 생각으로 만든 함정 문제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무조건 틀리는 패턴 문제들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문제들은 일반적인 문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문법과 패턴 유형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유형은 어서와 이런 문제는 처음이지? 모르면 100% 오답각. everyday의 복수명사가? 여러분 every 잘 아시죠? every는 명사 앞에 쓰는 한정사로 every student, every test, every single person처럼 단수가산명사 앞에 씁니다. 문법적으로 every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every는 한정사로 명사 앞에만 씁니다. This is every처럼 보호로 쓸 수 없어요. 둘째, every는 복수명사와 쓸 수 없고 단수가산명사와 씁니다. Every people, every person은 안 됩니다. 토익 문제에서도 all하고 every를 함께 보기해주고 every는 단수가산과 all은 복수 또는 불가산명사와 호응하는 문제를 매우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하나 만나보실게요. Meet your part-time instructor at Hackers Academia is issued the temporary security pass. 보기 구성을 보시면 only, all, other, every 딱 봐도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 또는 형용사 선택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인공은 당연히 인스트럭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인스트럭터가 사람 명사로 단수 가산명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주목하시면 every 플러스 단수 명사의 조합을 쉽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every는 단수 가산과 결합하는 반면에 all other는 뒤에 복수 또는 불가산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every 뒤에 복수 명사가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every가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가, 즉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복수 명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w often does the bus come? 버스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라고 물으면 It comes every 10 minutes. 10분마다 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5분마다 every 5 minutes, 2주마다 every 2 weeks, 2m 간격으로 every 2 meters의 표현들이 다 가능합니다. 아니 선생님, every는 단수가산 명사가 온다고 영어 시작할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는데 이건 좀 낯설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긴 시간의 막대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죠.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온다고 하면 버스가 오는 간격 10분을 끊어서 보면 각각의 10분을 하나의 시간 덩어리 또는 단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10분을 하나의 유닛으로 보는 거죠. 그럼 every time unit의 느낌으로 every 10 minutes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Drivers in Seoul are required to renew their driver's license be 5 years. 이 문제는 라이센스까지 완전한 절이기 때문에 밑줄과 5 years의 전체 덩어리가 수식어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기를 보면 whenever, every, several, even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기 B씨를 보면 명사 앞에 한정사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every는 단수, several은 복수의 수일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눈치를 챌 수 있죠. 밑줄 D가 5 years로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그럼 several이지. 이렇게 틀립니다. 왜요? several 뒤에 복수, every 뒤에 단수 맞는데? 여기서 문법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수량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량사는 말 그대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many, much, several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명사로도 쓰고 명사 앞에서 형용사로도 씁니다. 그런데 이 수량사들은 막연한 수나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There are many 100 people 이라고 쓰지 않고요. I have several three questions 라고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해봐도 많은 100명이 있어요. 나 몇 개, 3개 질문 있어요. 좀 이상하죠? 결국 이 문제도 several 뒤에 구체적인 숫자 5가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several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several 뒤 복수명사가 온다에만 주목하신 분들을 위한 함정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기 B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every가 how often의 의미로 얼마나 자주의 의미로 쓸 때는 뒤에 every 5 years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every를 넣어서 5년마다 한 번씩 every 5 years가 되어야 되죠.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Unidentified problems have delayed the launch of the new video game by B 2 weeks. 이 문제도 밑줄이 2 weeks라는 명사 앞이고 보기를 보면 a few, another에서 명사 앞에 한정사 선택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명사의 단복수에만 주목하면 a few 뒤에는 복수가, another 뒤에는 단수가선이 온다는 점에서 a few를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a few도 수량사에 해당되죠. 뒤에 구체적인 수치가 올 수 없다는 점. 즉, a few weeks는 되어도 a few 2 weeks는 없는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A는 미끼가 되는 거죠. 보기 B는 어떨까요? 보기 B의 another은 부정관사 on과 other가 합쳐진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on이 있으니까 단수가산명사와 함께 씁니다. 앞에 on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another도 수치 단위가 오는 경우에는 그 덩어리를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 another 2 hours, 2시간 한 번 더, another few days, 며칠 더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주 더 미뤄졌다라는 의미로 another 2 weeks가 가능합니다. every another는 기본적으로 뒤에 단수가산명사와 호응합니다. 그러나 수치 단위가 오는 경우는 복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every another 뒤에는 무조건 단수 이렇게 외워두신 분들은 절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어서와 이런 문제는 처음이지? 모르면 100% 오답각. he is가 아니라 he be가 정답이라고? 문제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어 suggested that it 밑줄이에요. suggest 대절이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죠. 이 구조에서 보기에는 is, will be done, has been done으로 동사의 형태가 다른 보기들을 배치한 동사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들은 동사 자리인 거 확인하신 후에 수, 태, 시제의 순서대로 따져서 문법적으로 맞는 동사 형태를 고르게 됩니다. 동사 문법 문제는 항상 수일치부터 따져야 하는데요. 밑줄 앞에 주어가 is로 3인칭 단수입니다. 따라서 복수 동사인 have been done은 지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C를 보시면 be done, be? 동사 자리인데 be? 무슨 동사 자리에 be가 오냐? 뭐야? 하면서 학생들이 보기 C를 픽 지웁니다. 그런데 정답이 C입니다. 학생들은 탑을 지운 겁니다. 선생님, 이게 뭐죠? 아니, 주어 it의 be?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먼저 문법 정리부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동사 insist, demand, suggest처럼 주장하다, 요구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 뭐뭐 해야만 합니다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명령문처럼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수일치나 시제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he이지만 뒤에 be가 오게 됩니다. he, be, 이거 영 낯설거든요.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어떻게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의 가주어 구조에서도 동일한 문법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suggest 뒤에 대절에서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 원형을 쓴다는 내막을 모르면 왜 주어가 it인데 뒤에 정답이 be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It is하고 it will be를 두고 it be done을 고른다는 건 맹존신으로 힘들죠.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Mr. Kim has requested that the demonstration be 밑줄은 대절 내에 동사 자리가 됩니다. 동사 보기를 봐도 동사 문법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동사 문법 문제는 수일치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를 써야 하니까 이렇게 보기를 스캔하다 보면 어라? 보기 C, be, postpone? 이건 뭐지? 동사 자리 웬 be?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때 가만 혹시 이 문제 이거 하면서 시선이 request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 request 대절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 동사 원형을 쓰는 그 request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대절에서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까 나머지 동사는 동사 원형이 아니므로 오히려 정답은 be postponed가 정답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막을 모르면 보기 B나 D를 기웃거리면서 없는 시제의 단서를 찾다가 하다가 A, B 하고 틀리게 됩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To prepare ahead for the interview, Miss Lee suggests that your questions be to her via email prior to your visit. 대절 내에 주어 D 밑줄은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들을 보시면 have been submitting, be submitting, be submitted, have been submitted. 동사 문법 문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B, C를 보면 둘 다 B로 시작을 합니다. 어라? 동사 자리에 B? 이거 혹시 그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 문제 맞습니다. 대절 앞에 동사를 쓱 보니까 suggest가 여기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잖아요. 약간의 태만 고려하시면 정답은 C가 됩니다. 보기를 보는 순간 혹시 그 문제인가? 이런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어서와 이런 문제는 처음이지? 모르면 100% 오답각 주어 자리에 던이 정답? 자, 오늘 세 번째 패턴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일반적인 문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사전에 패턴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뒤로 동사 is가 있습니다. 당연히 밑줄은 주어 자리입니다. 보기를 쓱 보면 주어로 쓸 수 있는 동명사 C, 명사 D가 보입니다. 얼핏 이 문제 명사와 동명사의 선택 문제인가 보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C, D 중에 선택을 하지만 정작 정답은 B가 됩니다. What? Enclosed? 과거분사? 아니 무슨 주어 자리에 과거분사가 정답이야. 선생님 정답 B 이거 오타 아니에요?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이거 도대체 뭘까요? 역시 납득 불가죠? 자, 설명드릴게요. 원래 문장은 An application form is enclosed 입니다. 이 구조에서 보호 enclosed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잘 보이는 문장의 맨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 enclosed가 강조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를 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치를 시키면 보호 enclosed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지만 주어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주어 뒤에 수식어를 마구 붙이기도 좋습니다. 결국 이 도치는 보호 enclosed를 강조하고 주어 뒤 수식어를 쉽게 붙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비록 동사 is 앞에 밑줄이지만 주어 자리가 아니라 보호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enclosed였던 거죠. 이런 내막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면 누가 동사 is 앞에 떡하니 과거 분사를 고르겠냐고요. 역시 냉정신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매번 is 동사 앞에 빈칸이 주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 자리인지 아닌지를 매번 따지는 건 시간도 걸리고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 패턴 문제를 위한 필살 비법을 공개합니다. enclosed와 관련된 도치 문제는 토익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그 출제 빈도는 높지 않으며 늘 나오는 애들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유형으로 토익에서 출제된 어휘들로는 attached, enclosed, included, listed below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attached하고 enclosed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700 돌파를 목표로 하시는 여러분들은 사실상 attached하고 enclosed만 주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문제를 탁 봤을 때 밑줄이 동사 주어 자리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 보기를 쓱 보고 attached나 또는 enclosed가 있으면 어라? 혹시 이 문제 그 유명한 보호가 주어 자리로 가서 강조되는 그 도치 문제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 실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밑줄 is our brochure which highlights various programs designed for Korean learners. 자, 밑줄 뒤로 동사 is가 보입니다. 당연히 밑줄이 주어 자리네 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 판단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판단이죠. 동사 앞에 빈칸은 당연히 주어 자리니까요. 그러나 보기를 쓱 보는데 어라라라? enclosed가 있네? 그럼 이 문제 이거 맞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enclosed가 도치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은 C 골라놓고 is 뒤에 our brochure를 주어로 보고 맥락이 자연스러운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브로셔가. 그 브로셔가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맥락이 맞으면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밑줄 to this message is tentative schedule of events on July 2nd. 밑줄 뒤로 전치사구가 있지만 어차피 그 뒤에 is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밑줄은 주어 자리구나 라고 소급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보기를 쓱 보는 순간 역시 attached가 있네. 그럼 그 도치 문제? 라는 생각이 들고 첨부된 것은 잠정적인 행사 일정입니다로 맥락도 맞으므로 역시 정답은 B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패턴이나 출제 의도를 모를 때는 당황스러워도 패턴을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니라는 거.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다면 무조건 틀리는 패턴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문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문법과 패턴 유형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every 관련 패턴 문제였습니다. 문법적으로 every의 특징은 첫째, every는 한정사로 명사 앞에만 쓴다는 거. 둘째, every는 복수명사와 쓸 수 없고 단수 가산명사와 쓴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의 빈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every 10 minutes처럼 뒤에 복수명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반전이었죠. every 단수, every 단수, every 단수 이렇게 달달달 외우신 분들에게는 어라? 하는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량사는 구체적 수치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점도 보너스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다 퍼드립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모르면 100% 오답과 그 두 번째로 살펴본 패턴 유형은 동사 insist, demand, suggest처럼 주장하다, 요구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때 해야만 합니다의 당위성을 나타내기 위해 명령문처럼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문법 문제였습니다.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수일치나 시제가 완전히 무시된다라는 점이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he 주어 뒤에 be가 정답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It is important that 주어 동사의 가주어 구조에서도 동일한 문법적 상황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패턴의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특수한 문법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내막을 모르면 항상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모르면 100% 오답각 마지막 패턴 문제는 밑줄 is의 구조에서 밑줄 주어 자리에 던이 정답이 되는 역시 매우 황당한 문제였습니다. 주어와 보어가 도치된 내막을 모르면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토익 문제에서는 attached와 enclosed가 이 문제의 단골 손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밑줄 is의 구조에서
보기에 attached, enclosed가 있으면 그 도치 문제 하면서 아는 척 해주세요. 나중에는 보기에서 enclosed를 딱 보는 순간 미소가 지어지면서 반가워지기까지 할 겁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모르면 100% 오답가, 그러나 알면 100% 정답이 쏙쏙!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참, 여러분 신영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 영화 시리즈 영상도 열심히 보고 계시죠? 애시 공부도 파이팅입니다.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